오늘은 기후의 마지막 냉대기후, 한대기후, 고산기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대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곳 러시아 관련 동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고 시작하죠. 영상 보시죠. Внимание! Говорит и показывает Москва. Работают все центральные каналы телевидения. Смотрите и слушайте Москву. 네, 그럼 먼저 우리는 이 냉대기후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대기후란요, 가장 추운 달 최한월 영하 3도 밑에예요. 그런데 가장 더울 때 있잖아요, 여름. 가장 더울 때는 10도를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냉대기후라고 하고요. 이렇게 정의 내린 것은요, 기후학자 쾌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런 식으로 세계의 기후를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생각할 때 온대기후 같잖아요. 그런데 이 쾌펜의 기후 구분에 의하면 냉대기후에 해당이 되겠죠. 다시 수업으로 들어와서요. 냉대기후의 가장 대표적인 곳은 지도에 써있는 이 베르오얀스크입니다. 이곳은요, 여름에 한 3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영하 70도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예전에 그 사회주의 국가 시절에 스탈린이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제 뭐 이 베르오얀스크에 있는 감옥에 그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둬두고 뭐 그랬었다고도 합니다. 이번에는요, 이 냉대기후의 특징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죠. 가장 더운 달과 추운 달 연교차가 큽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하면 그 러시아의 모스크바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여름이죠. 반팔 입고 있죠. 겨울에는 밑에 오른쪽 밑에 좀 추워 보이죠. 연교차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냉대기후 지역의 두 번째 침엽수림. 이 침엽수림을 타이가라고 하는데요. 이 침엽수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한대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기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 같이 첫 번째 툰드라 기후가 있습니다. 네, 툰드라 기후는요, 대부분 영하 3도 밑에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만 0도를 넘어요. 즉 뭐라고 해야 되죠? 영하가 아닌 달이 3달에서 4달만 있다. 이러면 툰드라 기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툰드라 기후의 뜻은요, 한대의 사막이란 뜻인데요. 이곳은 나무가 잘 자라지는 못합니다. 단 이끼가 잘 자라고요. 이런 이끼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지유류, 선태류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유류, 선태류입니다. 툰드라 기후 지역은 이런 것들이 많다고 했고요. 툰드라 기후 지역은요,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0도를 넘는 달이 3달에서 4달인데요. 뭐라고 해야 되죠? 얼어있던 땅이 녹는 곳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즉 원래 1년 내내 얼어있었던 곳이 이제 녹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툰드라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모기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뭐라고 해야죠? 늪 같은 곳에서 굉장히 잘 이제 번식을 하는데 툰드라 기후가 그런 환경이죠. 툰드라 기후 지역의 가옥은요, 이제 주로 가죽 텐트나 고상식 가옥입니다. 네, 가죽 텐트는 뒤에 사진 보이시죠?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서 이렇게 텐트를 만든 거고요. 고상식 가옥은 무엇이냐면 왼쪽 사진에서요, 액티브 레이어라고 써 있는 곳은요, 즉 나무에서 가장 가까운 맨 위에 있는 지층, 이곳을 활동층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페르마프로스트, 이것은 영구동토층이에요. 영구적으로 얼어있다. 땅이 즉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얼어있는 곳, 이곳을 영구동토층인데 그 위에 있는 액티브 레이어, 이곳은 툰드라 기후는 제가 3달에서 4달은 0도를 넘는다라고 했죠. 즉 이 액티브 레이어 활동층은 이 3달에서 4달에는요 0도 위에 있기 때문에 얼음이 아닌 물의 상태가 됩니다. 즉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붙어 있다면 기울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영구동토층 쪽으로 이제 그 위에 활동층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자갈이나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열을 전달이 되지 않게 하거나 또는 그 옆에 기둥을 영구동토층에다가 쇠기둥을 길게 박아가지고 집을 짓는다라는 거죠. 예, 맨 왼쪽에 위에는 고상식 가옥이죠. 그 밑에는 가스관입니다. 즉 영구동토층에 쇠기둥을 박죠.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고상식 가옥을 배웠고요. 우리는 지금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고상식 가옥을 배우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열대기후 지역의 고상식 가옥은 지붕의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렇지만 이 영구동토층, 툰드라 기후 지역의 가옥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툰드라 기후 지역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고요. 네, 이제 이번에는요. 북극권 보이시죠? 남극과 북극, 영구 빙설 기후 1년 내내 얼어 있다. 즉 0도 이상이다. 0도 밑에이다. 영구 빙설 기후입니다. 이제 한대 기후와 냉대 기후와 관련됐던 사진들 잠깐 보겠습니다. 이글루죠, 이글루. 노르웨이에 있는 이글루 모습이고요.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퀘벡, 그 도깨비의 촬영 장소로 유명한 곳이죠. 이 퀘벡에서 윈터 카니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퀘벡은 냉대 기후고요. 두 번째, 이곳은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세 번째는 중국 하얼빈의 빙등 축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대기후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관련된 사진들 봤고요. 이번에는 고산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죠. 영상 보시죠. 고산기후는 높은 곳이죠. 이 높은 곳도 열대기후 지역의 높은 곳과 온대기후 지역의 높은 곳이 있을 건데요. 열대기후 지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가 다 어떻다고 했어요. 계절의 변화가 없죠. 18도 이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00m당 0.5도씩 낮아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일정한 지점의 높은 곳은 사람이 살기 좋은 상춘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하지만 온대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또 춥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죠. 세계의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고요. 적도에서부터 북회기선 사이, 남해기선 사이, 이곳은 이제 열대고산기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들은 이제 사람의 살기가 좋죠. 동그라미 쳐 있는 키토나 보고타 이런 곳들은 열대고산기후 지역이고요. 북해기선이나 남해기선을 벗어난 지역의 고산 지역들, 이곳은 온대기후 지역에 있는 고산기후 지역입니다. 중국 쪽에 이제 티베트 공원 같은 곳들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